이번에 작업할 차는 9톤짜리 냉동 차량. 작업은 큰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운전석과 적재함 분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산소용접 절단기를 사용, 고정해둔 뼈대를 세심하게 잘라냅니다. 어디를 끊을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30년 했기 때문에 차를 수백 대 수천 대 했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은 알 수가 있죠.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 같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철저히 계산하며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떨어졌나 보고 이걸 들어봅시다. 절단이 끝나자마자 지게차로 옮겨 앉는 작업자. 비교적 가벼운 운전석부터 분리하는데요. 몇 번의 조작으로 순식간에 운전석 분리 완료. 떼어낸 운전석은 나중 작업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둡니다. 이제 운전석 하부 중에서도 냉동 칸과 연결된 부위를 잘라냅니다. 엔진을 빼내기 위한 과정인데요.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더니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작업 속도를 위해 1500도의 불꽃을 뿜는 용접기를 사용. 화재 예방을 위한 물 분사기는 필수입니다. 예, 기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 되겠죠? 불에 다 됐으면 자, 탑 들어 올립니다. 지게차 갖다 대시고. 운전석과 달리 적재함의 무게만 3톤에서 4톤. 이걸 지게차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먼저 적재함의 뒷부분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적재함과 차량 하부에 강목을 받쳐줍니다. 여기 이제 지게차가 공간을 만들어주기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주고 이제 줄을 틀어낼 겁니다. 이제 탑을. 천천히. 맞았어요? 오케이. 자, 스톱! 다음에 카트! 이 냉동탑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전선들 이런 게 있어서 다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자칫 그냥 들었다가는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대형차 작업은 항상 관리자 1명과 작업자 2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진행합니다. 무게가 똑같으면 가운데 오면 딱 맞을 건데 무거운 쪽으로 조금 중심을 이동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석과 적재함까지 모두 제거가 되면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작업자가 나설 차례. 무게만 700kg이나 되는 엔진 분리를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지게차를 개조해 쇄골이를 장착했습니다. 엔진도 수술 나가는 분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구분하고. 세차를 한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 그렇죠.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구분해서 작업을 분해하는 거죠. 25,000여 가지의 자동차 부품 중 엔진과 배터리는 기본. 그 외에 30여 가지의 부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형 특수 차량의 부품이나 자재 모두 고가라 중고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이거 엔진 테스트 한 번만 해줘. 비록 중고 부품이지만 누군가가 사용할 물건 테스트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살핍니다. 됐어? 잘 보나? 몇 번의 확인 작업을 통해 판매 등급을 매기는데요. 저희가 차 잡기 전에도 확인을 하는데 이제 잡고 난 이후에도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돌려보는 거고
이런데 이제 확인하는 거는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소개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근데 이제 물 들어간 엔진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으면은 이제 저희도 판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사가기는 하죠.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고가인 대형 차량의 부품들 때문에 최대 80% 정도까지 저렴한 중고 부품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중고 부품의 특성상 언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좋은 부품을 구하려고 거의 매일 폐차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이들도 있다네요. 네 개? 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고? 이거 아들 네. 그냥 스프레이 줄게. 뭐하러 오셨어요? 수출 보내려고요. 수출이요? 네. 어디 나가요? 일할 거예요. 이 사람 트럭만 하고 있어요. 저분이 사러 오신 거예요? 예. 개인부터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까지 대형차의 중고 부품을 찾는 이들도 다양합니다. 아, 이제 이거 미션인데 구매하겠다고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부품 사러 왔습니다. 어떤 거? 예, 대형차 엔진 보러 왔어요. 엔진 저쪽에 있으니까. 예. 워낙 부품의 크기도 커서 폐차장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종류별, 등급별로 분류해 정리해뒀습니다. 꼼꼼하게 부품들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부품을 고르는지 궁금합니다. 오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엔진이 안 좋은 거죠. 이 정도면은 어차피 이게 자가 10년, 10 몇 년씩 됐으니까 이게 엔진은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대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한국에서 찾아야 돼요. 힘이 좋고 부품도 많고 영하 30도 30도에 기동 걸 수 있는 거로 우리나라에서 좋아해요. 거의 뭐 하루에 한 20-30명 올 때도 있고 뭐 이건 날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새 부품을 찾으려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또 오래된 차들은 그런 부품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좀 폐차장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폐차장은 어떤 일로 찾은 걸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희 조기 폐차 네. 때문에 지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차는 가져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차 어떤 거예요? 이 차량이요? 먼저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기본 점검을 하는데요. 이게 주행거리시죠? 16만? 네. 사고 난 건 없으시고? 지금 직접 끌고 오신 거죠? 운행 가능하시고요. 일단 차량 상태는 괜찮으시고요. 서류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기 폐차를 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세요? 뭐 디젤 차량이고 일단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차량이 이제 이게 11년식 차량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게 좀 오래 끌었고 이제 키로수도 많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여기 4등급이나 5등급 차량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지원금도 궁금하잖아요. 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승용차 하시잖아요. 그래서 5등급이면 이렇게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 상한액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여부는 각 시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1차 지원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거를 만약에 폐차하시고 신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 그러면 또 추가로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고차로 넘기는 것보다 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덤프 작업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는 15톤의 대형 덤프 트럭,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인데요. 다짜고짜 지게차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저희가 밀어서 이 작업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작업할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은 지게차로 옮기는데요. 그야말로 작업자들의 지게차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 몇 번의 움직임으로 작업할 곳에 정확히 옮깁니다. 됐어요. 자, 합시다. 다시 한번 용접기를 동원해서 분리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유압 개통을 다 끊어야지만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복잡하죠? 운전석과 적재함을 분리하는 것도 까다로운 데다 무게 때문에 이동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럴 때면 굴착기까지 동원됩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두 대가 합을 맞춰서 진행하는 작업. 굴착기로 4톤에서 5톤짜리 적재함을 들어 올리면 그 사이로 지게차 팔을 끼워 넣는 건데요. 한쪽 들면 넘어지니까 포크레인으로 해서 중심을 다시 맞춰서 중심 맞춰 내리는 거예요. 지게차로 중심을 잘 잡아야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데요.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디젤 탱크 퍼스트. 오케이? 적재함과 운전석을 뗀 후 뼈대에 남아있는 연료통부터 분리를 하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유를 수거,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뒀다 철저하게 처리를 합니다. 연료를 빼냈다지만 1,500도나 되는 용접기를 사용하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연료통부터 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래도 저 불 가지고 일을 하니까 연료나 뭐 오일 개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둥근 형태의 연료통은 자칫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 더욱 조심스레 옮겨야 하는데요. 작업장 내부까지 옮기는 데는 가뿐하게 성공. 이제 똑바로 세워두면 작업은 끝납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작업자의 지게차 운전 노하우. 자, 기술 들어갑니다. 몇 번 조작으로 한 번에 연료통 정리 완료. 이거 옮기는 기술이 대단하신데 이 지게차를 뭐 얼마나 해보신 거예요? 쭉 했어요. 배차행할 때보다. 한 30년. 그 전부터도 지게차는 좀 했으니까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지게차는. 본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고. 가져왔어요. 아, 네, 가져왔어요. 두 분은 여기 같이 일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 우리 임 부장님하고 저하고 일한 지는 한 3개월 됐고요. 안 지는 한 20년 됐고. 지금은 장비가 있어서 편한데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도끼로 찾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도끼로 버스 포개고 하던 시절이. 그야말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숙련자 중에서도 숙련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큰 덩어리들이 빠졌으니 세부 부품들을 분해하고 해체하는데요. 두 명이서 2시간은 매달려야 하는 작업. 분리된 부분들은 한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세부 분리 작업을 거칩니다. 그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떼어놓은 부분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굴착기에 단 도구도 좀 달라졌는데요.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정하는 작업자.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고철이나 플라스틱에 깊이 숨어있는 배선유에 무리를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가위 모양의 도구로 하나씩 떼어내는 섬세한 과정인데요. 전소는 부가가치가 높아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분리하고 나면 마지막 순서만 남았는데요. 자동차를 압축하는 과정. 이렇게 압축된 차는 폐차장 한 켠에 모아뒀다 한꺼번에 고철로 팔려나갑니다. 그야말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철 정리까지 끝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매트리스 안에 있는 스프링만 저희가 추출해서 저희 빗자루 대용으로 쓰는 거죠. 매트리스 스프링은 빗자루로, 남은 매트는 걸레로 활용. 기름때와 고철 조각을 치우는데 이만한 게 없다네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작업 다 마치시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나 뭐. 아, 이제 또 한 대 없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아, 여기 있는 것도 뭐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 작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기름때 잔뜩 묻은 작업복을 세탁하는 일. 빨래 넣으시는 거예요? 네. 빨래를 왜 여기서 하세요? 아, 이게 아무래도 기름 빨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그 빨래하고 같이 하기는 약간 좀 저희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빨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널어놨다가 내일 해 뜨면 이제 널어야죠. 종일 기름때 묻혀가며 중장비들과 씨름했던 하루. 몸에 남아있는 기름을 씻어내면 오늘 작업도 끝이 납니다. 열심히 일 딱 마치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세요? 아, 홀가분하다? 이런 느낌? 홀가분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